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첼시 그리고 에버튼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첼시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하지 말자. 포터 썸네일만 지금 몇 개째야.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포인트를 첼시 말고 에버튼을 좀 잡고 얘기해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첼시 대 에버튼이지만 에버튼 얘기 좀 더 많이 할 거다 하면서 어차피 첼시 얘기 많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첼시는 근데 요새 포터 때문에 이겨도 얘기가 나오고 저도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비교도 얘기가 나와요. 뭐 아까 일부에서 콘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콘테 얘기에서 콘테가 먼저 잘릴까 포터가 먼저 잘릴까 이런 드립이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콘테가 더 빨리 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뭐 경기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자면 첼시는 이제 최근 좋았던 3-4-3이 그대로 가동이 됐는데요. 이제 오른쪽 풀백에 리스 제임스가 최근 지난 경기였죠. 질병 이슈로 좀 결장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를 한 것이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좌측 윙어의 플리식이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버튼이 4-1-4-1 내지는 4-5-1 전술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경기에서는 역시 뭐 비슷한 전술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칼버트 루인이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최전방엔 그레이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 에버튼만 보더라도 그 에버튼의 포메이션을 딱 보잖아요. 숨 막혀요 벌써. 야, 이 션다이치의 이 축구를 이렇게 본다니 와. 일단 중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에버튼이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비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히 포메이션만 보더라도. 그래서 에버튼의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첼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첼시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우선 첫째는 코바치치와 엔조의 동선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이 경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첼시 3-4-3을 쓰는 와중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데 다만 엔조와 코바치치의 동선을 약간 조정해주면서 엔조를 보다 공격적으로 전진시키고 그 뒤를 이제 코바치치가 커버하는 그런 형식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엔조가 지난 레스터전이었나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도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활용하는 반대전환 패스나 아니면 중거리 슛 내지는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까지 때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공격적으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뭐 코바치치는 당연하게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해줬다고 봅니다. 근데 확실히 엔조가 잘해. 진짜 더 뒤쪽에서 뛰어도 잘하고 앞쪽에서 뛰어도 좀 잘한다. 확실히 엔조는 클래스가 있는 선수인 것 같고 충분히 뭐 월드컵 위너의 영플레이어 상까지 받을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첼시의 후방 조직력이 확실히 전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온 듯 보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코바치치와 엔조의 동선을 정리해주면서도 보였지만 중앙 지역에서의 빌드업 역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 제로톱 역할에 나온 펠릭스나 아니면은 이 플리식 선수가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수들이 이 가짜 공 움직임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중원 빌드업에도 관여를 해주는 등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에버튼이 워낙 수비적인 태세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을 수월하게 했던 것도 있겠지만, 최근 경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메짤라를 활용하는 모습이라던가 아니 이렇게 미드필더를 동선 정리해주거나 역할 분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터 감독이 어느 정도 조금씩 3-4-3을 팀에 잘 입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리스 제임스와 벤 치렐이 양쪽 윙어에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첼시는 펠릭스나 플리식 내지는 코바치치가 위치한 좌측에서 공격을 주로 했는데 이때 리스 제임스가 우측에서 아이솔레이션을 활발하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때 치크보다 제임스는 확실히 오버래핑이나 기동력 내지는 크로스에서 우위를 점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치크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좀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 첼시의 양 윙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좌우 전환에 있어서 좀 많이 이득을 보는 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의 영입이 더욱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콘테와 비교해봤을 때도 윙백이 정말 중요하다. 윙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뭔가 이 콘테가 맨날 얘기하는 이제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근데 엔조도 확실히 좀 풀어주는 이런 플레이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의 성향을 굉장히 잘 가지고 있어서 볼도 잘 뿌려주고, 그리고 양쪽 윙백들도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3-4-3 첼시한테 너무 좋은 포메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첼시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치렐과 리스 제임스 양 윙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앞서 언급했듯이 빠른
이 횡전환이고 이거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엔소 페르난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득점 장면 역시도 엔소가 조금은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횡전환을 빠르게 넘겨줬고 이 7L의 크로스가 맞고 나온 공을 펠릭스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 첼시의 양 윙백을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딱 생각해 보니까 첼시한테 좀 아쉬운 건 최전방 스트라이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루카쿠가 좀만 마음을 다잡으면 안 될까? 좋은 폼만 좀만 보여주면 이게 정말 조합상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해리케인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 3-4-3? 그러니까 이제 포터가 자꾸 백볼을 쓰려고 했던 것을 바꾼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시메오네의 잔류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주앙 펠릭스가 이날 경기 최전방에서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 펠릭스를 조금은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영입을 하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나올 매물이기 때문에 좀 딜을 잘해서 펠릭스를 영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수비진 그리고 뭐 센터백 라인이죠. 센터백 라인 그리고 양쪽 윙어들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윙어들을 좀만 더 뭐 스코어러가 강한 윙어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버티드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첼시의 조합도 물론 3-4-3만 쓸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조합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터가 다시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썸네일에 포터 아웃이 하나 있긴 한데 그땐 몰랐죠. 그때 몰랐지. 이렇게 3백을 쓸 줄이야. 결국은 이제 아무리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있고 그리고 이전까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해도 이 경기에서는 이제 2골을 기록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점 1점에 그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포터의 아쉬운 선택이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성급하게 좀 수비 태세로 전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비 태세 전환이 이게 참 매번 다 꼬여. 모든 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라인에 내리는 게 굉장히 좀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워하는 것 같다. 오늘 토트넘도 그렇잖아요. 네, 오늘 토트넘도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시즌이 점점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후반전에 선수들의 그 체력적인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라인에 내려서 좀 지켜내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선수들이 이제 라인을 올려서 뭐 90분 내내 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런 시점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특히 에버튼은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공격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첼시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술을 바꿨어야 했나라는 의문점이 남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터가 80분 즈음부터 수비 태세로 전환을 했고 그때부터 에버튼한테 주도권을 내주면서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내줬거든요. 아니면 에버튼이 이 수비로 전환을 했더라도 조금은 무드릭이나 마두에케 같이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를 활용을 하면서 에버튼의 뒷공간을 노리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너무 수비적으로만 바꾸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에버튼에게는 좀 기회가 됐죠. 그렇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번째 문제로는 의문이 남는 교체 운영을 했다고 생각을 드는데 우선 어떤 교체 카드를 썼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2분에 플리식을 빼고 갤러거를 투입을 했고요. 81분에 코바치치와 치크를 교체했고 86분에 펠릭스와 포파나를 빼고 추쿠에메카와 찰로바를 투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한 번씩 읊어보면 갤러거는 최근 들어서 후반전 교체 투입이 잦아지고 있어요. 3-4-3에서 3-5-2로 전환해서 중원을 두텁게 쌓고 압박 강도를 높일 때 주로 활용이 되고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원 저지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갤러거는 좋은 선택이죠. 뭐 결과적으로는 갤러거가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어로 뛰면서 전방 압박 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뭐 이 선택에 대해서는 뭐 최근 했던 선택을 반복했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치크 그리고 찰로바 추쿠에마카는 왜 넣었는지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 게 치크를 넣은 것 선택에 대한 약간의 커버를 쳐주자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트피스나 제공권이 에버튼이 좋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키가 작은 코바치치를 빼고 그리고 코바치치의 체력 안배를 해주면서 치크를 투입했던 것 같은데 뭐 코바치치가 보여줬던 것만큼 중원을 쓸고 다니는 그런 영향력은 적었고 또 찰로바는 포파나가 약간 몸 상태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아이싱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데 뭐 찰로바도 결과적으로 실점에 관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선택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드릭 대신 추쿠에메카를 넣었던 게 가장 아쉬웠는데 에버튼
에버튼이 라인을 높이면서 뒷공간이 꽤 넓게 발생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서 가장 빛을 볼 만한 선수는 첼시에서 무드릭이잖아요. 근데 무드릭 대신에 추크헤메카를 넣으면서 추크헤메카는 결과적으로는 아무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포터의 변론을 한 번만 해보자면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의 이 헌신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버튼이 롱볼을 계속해서 강요를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붙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비 능력이 좋은 무드릭보다 훨씬 더 헌신적인 추크헤메카를 투입을 해서 초장부터 롱볼의 정확도를 낮추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보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 이게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켜내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건 상황도 있지만 사실 상대를 압박하면서 수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드릭이 아마 수비 기여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무드릭 같은 빠른 선수가 있으면 라인을 쉽게 또 네. 올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상황이 좀 더 위협적인 상황이 덜 벌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무드릭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결과론이죠. 근데 둘 다. 맞아요. 네. 아 근데 사실 이 87분, 86분 이런 교체는 이거를 참 설명하기 이해는 돼요. 저도 이게 왜 교체했는지는 알겠는데 이 막판 이제 골이 들어가니까 이러니까 이제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거 연장선에서 첼시 팬들은 이제 무드릭이나 마두에케 같은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들을 좀 소극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데 앞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윙어를 영입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윙어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윙어 많아요. 윙어가 되게 많은데 이걸 포터 감독이 100%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그러면 에버튼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션다이치가 부임한 이후에 최근에 조금 달라진 점은 두쿨의 활용 방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 골 한 개 어시스트를 했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두쿠레가 조금은 다른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켜볼 만한 점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두크레는 뭐 박스 투 박스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 뭔가 쓸어주고 뭔가 몸싸움 해주고 중원에서 싸워주고 이런 선수 같았는데 라인을 하나 올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활용도를 높이겠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1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르윈의 부재거든요. 아무래도 롱볼을 보내면은 최전방에서 받아줄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르윈은 어쨌든 간에 최근 계속해서 부상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쓸 수 없고 그 대신 투입했던 앨리스 심스는 아무래도 아직은 프리미어리그 기량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보여줬던 활약이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드리블이 되는 그레이를 투입을 하고 세컨톱으로 경합 능력이 좋은 두쿠레를 투입을 하면서 조금은 롱볼을 뿌렸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선수를 이 두쿠레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나나 있잖아요. 아마도 오나나 이 선수를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나나가 키에 비해서 공중볼 경합 능력이 맞아, 뭐 조금은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예, 좋지 않기도 하고 발밑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오나나가 그거와 반대로 두쿠레는 발밑이 별로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두쿠레를 한 칸 더 올려서 경합에 위주를 시키고 그리고 오나나는 반대로 두쿠레와 위치를 바꿔 한 칸 내려서 이 발밑이 별로 안 좋은 게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다이치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두쿠레는 전 진짜 그냥 이미지가 그거였어. 이 선수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딱 어울린다. 이거 투박하고 그쵸. 하지만 몸싸움 해주고 상대 중원 싸움 해주고 이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 선수가 이런 능력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볼 만한 점은 맥닐의 수비 가담이거든요. 맥닐이 첼시가 공격 상황에서 토트넘과 같이 양 윙백을 모두 올려서 5명의 숫자를 활용하잖아요. 근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시에 4-4-2 내지는 4-5-1, 4-4-1-1 이런 식의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엔소가 빠르게 횡전환을 했을 때 이 소튼전, 토트넘전처럼 넓은 공간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맥닐을 한 칸 내려갔고 리스 제임스처럼 리스 제임스의 마킹맨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완전 뭐 그냥 윙백을 막기 위한 윙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비형 윙어라는 그쵸.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비 상황에서 1대1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레프트백에 활용됐던 선수가 이날 고드풀이었거든요. 조금은 거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인 수비에서는 꽤 괜찮은 면이 있어요. 고드풀이 선수가. 그 선수에게 이 하버츠의
1대1 마크를 시키면서 음. 하버츠가 최근에 우측 윙에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하버츠가 잡고 돌아서는 거를 방해하면서 고드프리의 역할 역시도 조금은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드프리가 너무 좀 세. 음. 너무 세게 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에버튼이 저는 좀 준비는 잘했다라는 생각 확실히 들었고, 저는 이게 또 포인트지만 경기 전체적인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션다이치가 이 사람이 괜히 그 잉글랜드 풋볼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제 뻥축구 같은 느낌이 나지만 사실은 좀 션다이치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존재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앞선에 두크레를 위쪽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두크레를 올린다는 건 이제 뭐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헤딩 따서 세컨볼 따서 들어가겠다. 이거 전형적인 잉글랜드 풋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런 거를 좀 션다이치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스카이 스포츠에 올라오는 인스타그램을 이제 캡처해갖고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이걸 보고 기가 막힌다. 이거는 정말 점유도 그냥 다 내줘. 하지만 롱볼 이런 거 딱 하고 앞선 자원단체 그냥 뿌려주고, 자 세컨볼 따서 무조건 공격한다 이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확실히 션다이치가 뭐 벌리 시절에도 굉장히 저는 좀 까다로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경기가 있었어요. 벤미가 공을 놓쳐가지고 손흥민 선수한테 막판에 먹혔던 그 골이거든요. 예. 근데 그 경기 때도 벌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했어. 계속 앞쪽에 뿌려주고 이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날 잘하던 벤미가 그 마지막에 볼터치 이렇게 공 오는 거 볼터치를 실수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좀 션다이치가 확실히 벌리 시절에도 그랬고 에버튼도 굉장히 까다롭다. 근데 에버튼은 저는 더 선수단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에 있으면 션다이치 감독은 굉장히 좋은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날만 봐도 에버튼의 점유율이 31%에 그쳤고 슈팅이 12회, 그중에 유효 슈팅은 3개에 그쳤고요. 패스 성공이 165회로 첼시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그런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걸 봐도 이제 이 경기력 자체에서 완전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채 플레이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션다이치의 부임 이후 에버튼 팀 컬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팀 컬러가 눈에 띄는 전술은 저는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경기력 내지는 득점 그리고 통계로 이어진다면 그건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내주는, 경기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의도한 바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션다이치는 지금 부임 이후에 3승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로도 이런 경기력이 치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성적은 만약 에버튼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잘 내고 있는 편에 그렇죠. 속하죠. 2승점만 하더라도 벌써 11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기 수가 지금 8경기 중에 11점 땄으면 중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거고, 이날 경기 스탯을 좀 보면 첼시가 토탈 슈팅 수가 20개예요. 근데 유효 슈팅이 1개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뭐 최전방 선수 공격수의 부재, 뭐 아니면 좀 더 공격을 잘 살리지 못했다, 뭐 결정력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뭐 이제 그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뭐 때릴만한 장면들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슈팅 수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 확실히 션다이치가 특색이 있고, 그런 축구는 저는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팀, 특히 중하위권 팀들은 이런 특색 갖고 있어야 돼요. 브렌트포드도 확실히 이런 특색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뭐 자신의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 뭐 점유율을 가져갖고 하위권 팀이 이런 거 좋지만, 만약에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 이런 축구를 좀 구사하는 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팀도 어쨌든 간에 리그 1등이었던 아스날, 그리고 강등 경쟁팀인 리즈, 그리고 까다로운 브렌트포드, 이렇게 세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고, 진 팀 살펴보면 뭐 머지사이드 더비 진 건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리버풀 원정, 그리고 비교적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아스톤 빌라, 그리고 아스날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승점을 따올 수 있는 팀들에게 계속해서 따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잔류 경쟁에 있어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션다이치 감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감독이 중위권 팀 아니면 이 팀 우승까지 이런 건 뭐 생각도 하기는 힘들겠지만, 확실히 이 특색 있고 이러면 상대팀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이 사실 두 줄 수비를 빡빡하게 세우잖아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진짜
진짜 힘듭니다. 네. 웬만한 팀 아니면 뚫기 네. 힘들죠. 아직도 시메오네가 이렇게 그래도 막 시메오네 이제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언제나 그래도 언제나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는 올라가는 감독이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축구도 안티풋볼이라고 불리는 이런 축구도 어찌 보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를 내면 좋은 축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K리그에서도 많은 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내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좋은 축구를 보여줘도 지는 팀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축구는 이 승패로 갈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순하다. 이기면 된다. 포인트를 두고 축구를 한다면 이런 축구도 좋은 축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